자, 우리가 뮤테이션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개별 솔루션, 새로 생긴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터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솔루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N개의 지금 우리가 현재 탐색을 동시에 하고 있는 파퓰레이션, 솔루션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K개를 어떻게 보면 패런트 실렉트하고 크로스오버하고 뮤테이트까지 다 해가지고서 K개의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K개를 어떻게든 다시 N개에 넣어줘야, 이 파퓰레이션 속에 넣어줘야, 자식들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되냐면 피드백 시스템처럼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파퓰레이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오프 스프링이 나오면은 또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파퓰레이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넣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K개가 있고 여기는 N 사이즈가 있고 여기는 K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K개 전부 다 피드백을 다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K개를 다 넣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K를 우리가 몇 개나 오프스프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K라고 하는 것이 거의 1과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K가 equal N이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N과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파퓰레이션이 더 커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N에서 K개만큼 드러내고 또다시 K개를 넣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N개의 기존 솔루션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리플레이스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네레이셔널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엄마 아빠들이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자식들로 다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사회가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완전 예전에 기존의 지식 없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나 다양한 곳으로 우리가 다이내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꼴을 따라가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슬로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와 N의 B가 1대 N의 B라고 하면 K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가 거의 1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하나, 두 개의 솔루션, 매우 적은 개수의 솔루션만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네레이션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하고 있는 패런트 파퓰레이션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한 명만 겨우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회가 잘 안 변하겠지요. 이러면은 이걸 스테디 스테이트 GA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매우 스테디하고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서치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빠르게 목적으로 하고 있는 딱 그 방향으로는 패스트하게 컨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기 다른 방향에 있는 최고로 좋은 솔루션에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의 초기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서치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해나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서치가 돼가지고 저쯤에 좀 좋은 솔루션이 있겠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서는 그럼 점점 서치의 방향을 줄여나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GA로 변환해가지고 K 개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많이 탐색할 때는 K 개수를 올려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냈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솔루션이 안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솔루션 스테디 스테이트 GA로 변환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K를 결정하는 것도 서브스티튜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퀘스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엇을 리플레이스 할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돼요. 이 파퓰레이션의 가장 좋은 정보라고 할까? 혹은 여기서 우리가 랜덤리 실렉트를 했지만 나름대로
셀렉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K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K라는 어떤 K계를 또 부모에서 드러내서 자식 K계를 넣어 놓을까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페리어 솔루션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빠르게 컨버지를 하겠지만 빠르게 특정한 지점으로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다양하게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패런트를 드러내자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패런트를 드러낸다고 했을 경우에 패런트는 나름대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자손한테 정보를 물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런트가 가진 솔루션이 변형은 되었을 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패런트가 왜 패런트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좋은 뭔가 코스트 성능이 있었기, 피노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셀렉트 되었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그럼 좋은 성능의 해를 버려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버전스는 슬로우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ubstitution 스텝을 통해 가지고서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화할 것인지, 빠르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달려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주변을 찾아보고 뭔가 진짜 아주 좋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틱 알고리즘의 각 스텝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스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의 적어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까지 지식만으로 제네틱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네틱 알고리즘 휴리스틱입니다.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같은 거 얘기하고 증명하고 리컬전 같은 거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틱 알고리즘 휴리스틱이라서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추가적으로 휴리스틱이 조정해야 되는 파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파라미터들이 아주 많게 되는 건 우리가 적절하게 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아주 많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은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정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잘 정해야 되는 이 셋업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 진화를 과연 몇 번이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진화를 아주 여러 번 하면 좋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어디선가 끊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최고인가 봐. 여기서 끊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충분히 돌렸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다 소진하면 멈추는 식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파퓰레이션을 정할 것인가? 큰 파퓰레이션을 하면은 아주 많은 다이버시티가 있겠지만 컨버전스가 슬로우 하겠죠. 어떤 특정으로 이제 찾아나가는 힘이 아주 좀 약할 것입니다. 작은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다이버시티가 적지만은 패스터 컨버전스를 가지게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골든 룰은 아닙니다만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을 정해줘야 될까요? 이 파퓰레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도 고민 사항 중에 있겠습니다. 파퓰레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이버시티를 처음부터 다양하게 잡아가지고 파퓰레이션을 잡으면 여러 번 서치 안 해도 되고 여러 개 다이버시티 너무 많이 체크 안 해도 되고 좋겠습니다. 하지만 파퓰레이션을 딱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코딩은 원래 이 문제 속에 표현에 이미 숨어 있는 것이 되겠고 셀렉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서브스티튜션 이런 거를 여러 번 거쳐서 마지막에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리스틱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지도 모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실제 구현 시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